형님들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3월 초에 코스피가 이틀 만에 19% 폭락했고 4월 1일에 8% 폭등했고 그 다음날 또 4% 빠졌어요.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만 벌써 연립 고번이 터졌어요. 이런 장에서 내 소중한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게 제일 급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해요. 중동이 어떻게 되냐는 거거든요. 종전이 되느냐 아니면 전쟁이 더 길어지느냐, 이 두 갈래에 따라서 지금 당장 담아야 할 종목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은 이 두 시나리오를 완전히 뜯어서 시나리오별로 어떤 섹터에 뭘 담아야 하는지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전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지금 상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2월 말부터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이란 핵시설이랑 군 지휘부가 타격을 받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대응을 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서 이동해요.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라크 원유가 다 여기를 통해 나오거든요. 이게 막히니까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고 코스피가 이틀 만에 19% 폭락한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랑 이란이 2주짜리 휴전에 합의했는데 레바논 포함 여부를 놓고 삐걱거리고 있고 호르무즈가 완전히 재개통됐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지금은 종전도 아니고 전쟁 지속도 아닌 애매한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형님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잖아요. 자, 이제 두 시나리오를 차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 종전이 되는 경우부터 얘기할게요. 종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먼저 유가가 내려와요. 유가가 내려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올라오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해요. 환율도 1,500원에서 1,400원대로 내려오고 코스피 전체가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근데 이 종전 시나리오에서 특히 더 크게 오르는 섹터가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건설 플랜트예요. 전쟁이 끝나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재건이에요. 이란은 40년 이상 경제 제재를 받아서 인프라가 극도로 노후화된 나라예요.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도로, 항만, 에너지 시설, 이것들이 전쟁으로 또 파괴됐어요. 이걸 복구하고 새로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거든요. 근데 이 재건 사업에서 제일 유리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건설사들은 이미 중동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경험이 있거든요. 삼성 E&A, 현대건설, DL ENC, 대우건설. 이 중에서 삼성 E&A는 중동 지역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 규모만 24조 원이에요. 사우디, UAE 석유화학 플랜트에 특화돼 있어서 재건 사업 수주 경쟁력이 제일 높아요. 현대건설은 사우디, 이라크 등 11개 사업지에서 도급액 17조 원을 진행 중이에요. 대우건설은 체코 원전 25조 원 프로젝트도 동시에 걸려 있어서 중동 재건이랑 원전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이 겹쳐요. 종전 직후 이 섹터는 제일 먼저 터져요. 실제로 4월 8일 휴전 합의 소식이 나온 날 대우건설이 장중 30% 급등했거든요. 이게 이미 예고편이에요. 두 번째는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종전 수혜주냐고 하면 형님들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반도체는 전쟁의 원인이 아니라 외국인 매도가 문제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중동 불안감에 한국 주식을 팔고 있는데 종전이 되면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사는 종목이 시총 1위, 2위예요. 삼성전자는 1분기에 영업이익 57조를 벌었어요. 올해 연간으로 300조 중반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고 분기 100조 시대가 3분기부터 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20만 원 초반이에요. 종전이 되면 외국인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 여기거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움직여요. 주성 엔지니어링, 넥스틴, PSK홀딩스. 삼성 SK하이닉스 실적이 올라가면 장비 소재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세 번째는 성장주 전반이에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덜 올랐다고 했잖아요. 코스피가 작년 저점 대비 178% 오를 때 코스닥은 91%밖에 못 올랐어요. 격차가 2배예요. 왜냐면 중동 위기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위험 자산인 코스닥을 더 먼저 팔거든요. 종전이 되면 그 격차를 메우는 반등이 나와요. 코스닥에서 주목할 건 세 가지 방향이에요. 로봇주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림 로봇, 라온 로보틱스. 올해 국내 로봇 ETF 두 종에만 4,183억 원이 몰렸어요. 구조적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종전이 되면 리스크 온 분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테마가 성장주예요. 광통신주도 같이 봐야 해요. 대한광통신, 코이즈, 이루온.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광섬유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전쟁 때문에 눌렸다가 종전이 되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바이오도 빼면 안 돼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중동 리스크와 무관한 사업인데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빠졌잖아요. 종전이 되면 이 바이오들이 언제 올랐냐는 식으로 튀어 올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종전이 되면 담아야 할 섹터는 건설 플랜트, 삼성 E&A, 현대건설, 대우건설, DL ENC,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성 엔지니어링, 넥스틴, 코스닥 성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한광통신, 알테오젠. 이 세 묶음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전쟁이 더 길어지는 경우예요. 이게 형님들 입장에서 더 무섭게 느껴지는 시나리오잖아요.
전쟁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요. JP모건이랑 시티그룹은 호르무즈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유가가 150달러, 최악에는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유가 100달러에서 코스피가 19% 빠졌는데 150달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그냥 버티면 안 되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해요. 전쟁이 길어질 때 살아남는 섹터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방산이에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전쟁이 길어지면 중동 주변국들이 방어 체계를 강화해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천궁 미사일. 이 무기들이 실전 배치가 확인되면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LIG 넥스원은 미사일 정밀 유도무기 전문인데 이란의 반격 가능성에 주변국 방공망 강화 수요가 직접 실적으로 연결돼요. 이 섹터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두 번째는 정유주예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HD 현대오일뱅크. 유가가 높을수록 정유사들이 가지고 있는 원유 재고 가치가 올라가요. 같은 양을 팔아도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정유사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다만 유가가 너무 오르면 나중에 수요가 줄어서 정제 마진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유주는 단기 수혜는 맞는데 장기 보유는 신중하게 봐야 해요. 세 번째는 해운이에요. HMM, 흥하해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가야 해요. 한 달 넘게 운항 시간이 늘어나고 선박이 부족해지면서 운임이 폭등해요. 운임이 오르면 해운사 이익이 폭증하는 구조거든요. 2022년 코로나 때 HMM이 어떻게 됐는지 형님들 기억하시잖아요. 비슷한 구조예요. 네 번째는 방어주예요. 전쟁이 길어지면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안 돼요. 시장 전체가 눌리는 구간에서도 덜 빠지는 업종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코스피가 6개월간 10% 빠지는 동안 통신주는 0.5% 오히려 올랐어요. 유틸리티는 0.9% 올랐고요. 왜냐면 통신이랑 유틸리티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써야 하는 거거든요. KT, SK텔레콤, LG U+, 한국전력도 장기적으로 봐야 해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방어주 역할을 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은 전쟁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거든요. 코스닥에서 전쟁 장기화 구간에 선방할 섹터를 보면요. 보안주예요. 현대전은 미사일이랑 드론이 기본이지만 사이버 공격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예요. 이란이 미국이랑 동맹국의 사이버 보복을 예고하면서 기업이랑 정부의 보안 인프라 투자가 폭증하거든요. 이 트렌드는 전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한번 뚫리면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드론 방어 관련주도 봐야 해요. 이번 전쟁에서 드론이 핵심 무기로 부각됐거든요. 드론 방어 체계, 레이더, 전파 교란, 이쪽 관련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전쟁이 길어질 때 담아야 할 섹터는 광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정유해운, SK이노베이션, HMM이, 흥하해운, 방어주, KT, SK텔레콤,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닥 보안드론 관련 중소형주. 이 네 묶음이에요. 형님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야 해요. 지금이 어떤 구간이냐면요. 종전도 아니고 장기화도 아닌 애매한 구간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두 시나리오에 동시에 걸쳐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걸 담는 게 지금 구간에서 제일 안전한 전략이거든요. 어느 시나리오가 되든 버티는 종목이 뭐냐면요. 첫 번째, 반도체예요. 종전이 되면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전쟁이 길어져도 AI 수요는 전쟁과 무관하게 계속 늘어나요.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삼성전자 57조 실적은 유가 때문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실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건설 원전이에요. 종전이 되면 재건 수주로 올라가고 전쟁이 길어져도 한국의 대미 원전 투자 2천억 달러 프로젝트는 전쟁이랑 별개로 진행돼요. 대우건설이 체코 원전 25조 수주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전쟁이랑 무관한 거거든요. 세 번째, 방산이에요. 종전이 되면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이 한번 터졌으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방어 예산을 늘리는 추세는 바뀌지 않아요. 유럽도, 중동도, 아시아도 다 재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는 종전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섹터예요. 단기 조정 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인 거거든요. 형님들,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얘기해야 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유가 150달러 이상 장기화예요. 이게 현실화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하고 미국이 금리 인하 대신 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AI 투자도 늦춰질 수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실적을 끌어올리는 HBM 수요도 AI 투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줄이기 시작하면 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블랙 시나리오예요. 지금 수준에서는 가능성이 낮지만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버티는 종목을 중심으로 코어를 잡고 그 주변에 시나리오별 수혜주를
작은 비중으로 붙이는 구조예요. 코어는 반도체, 건설, 원전, 방산, 종전 수혜주를 조금 더 담고 싶으면 재건 건설주랑 코스닥 성장주,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싶으면 정유 해운이랑 방어주를 조금 더. 내 소중한 돈은 시나리오 하나에 전부 올인하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이든 살아남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방향이 잡히면 비중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얘기가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유용한 얘기 가져올게요. 안녕.